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임 미션 귀멸의 칼날에 주인공 탄지로와 최종 빌런의 무전이 서로 영혼이 뒤바뀐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사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자이 탄지로가 되어 쿄가를 퇴치하고 나타공호산으로 갔으며 탄지로는 무자의 몸이 되어 무한성에 들어가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찾을 때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거미열기의 습격으로 멀리 튕겨나가버린 무잔. 아빠 거미열기는 엄청난 파워와 기세로 몰아붙였고 무잔은 이 녀석 생각보다 강한 혈기인데 이 정도면 분명 하얀급의 혈기라고 해도 무모할 정도라고 생각했죠. 무잔은 너 정도의 실력이면 하얀의 혈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어째서 루이의 밑에 있는 거지? 라며 물었고 옆에 있던 누나 거미열기는 멍청한 녀석. 루이님은 개그만 하얀 올 뿐 실력은 하얀 일 정도로 더 나아가서는 상현의 자리까지도 올라가실 뿐이다. 그런 분의 밑에 있는 아빠도 당연히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잖아 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루이 녀석 일부러 힘을 숨긴 채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거냐? 라며 멋대로 착각했고 아빠 거미열기는 누나 혈기에게 더 이상 우리의 비밀에 대해서 터놓지 말라고 경고했고 누나 거미열기는 어차피 저 녀석은 이곳에서 죽을 건데 상관없지 않겠냐고 했죠. 그때 아빠 거미열기가 그건 그렇군 이라고 하며 무자를 향해 주먹을 뻗었고 무자는 데미지의 누적으로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이 공격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자는 으악 살려줘 라며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 순간 모래옥 검술이 날아와 아빠 거미의 주먹을 막아냈죠. 무자는 오 지원군인가? 라며 방어했는데 그는 바로 비살대원 무라타. 무라타는 아빠 거미일과 대치하면서 저 녀석도 무지 강해 보이지만 역시 무자를 만나고 나서 이런 혈기 들어보니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네 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오 이 녀석 꽤나 강한 녀석인가? 라며 기대했는데 아빠 거미열기의 두 번째 공격으로 무라타는 그대로 튕겨 나가버렸고 무라타 일륜도는 두동강이 나버렸죠. 무자는 뭐야 이 자식 완전 허접이잖아 큰일이다 라며 일단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무자의 앞에 거미줄이 착 펼쳐져 길을 막았습니다. 저 녀석은 지금 당장 죽이면 안 된 녀석이다. 무자님이 저 녀석을 생포하라고 했지 라고 하며 하얀으로 루이가 쓱 걸어나왔고 아빠 거미열과 누나 거미는 루이에게 아 그러냐며 명령을 받들겠다고 했죠. 무자는 루이를 보고 이 반역자 자식 이라며 부들거렸고 나무 상자 안에서 강한 기운을 느낀 엘코가 튀어나와 경계태세를 갖췄습니다. 루이는 그런데 저 녀석이 나를 쳐다보는 게 마음에 안 드는구나. 죽이지 말라고만 하셨지 상처를 입지 말란 명령은 없으셨으니 어디 그 눈빛부터 좀 고쳐줄까? 라고 하며 그대로 거미줄로 공격을 했고 무라타가 그 거미줄을 막아내보려고 했지만 네이코가 무라타를 저 뒤쪽으로 던져버리며 자신이 그 거미줄을 몸으로 막았죠. 루이는 호 혈기인 주제에 인간을 위해 공격을 맞아준다고? 어디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가 보자 라고 하며 네이코를 더욱 공격했고 무자는 너 이 자식 그만해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루이는 약해 빠진 녀석 주제에 명령조로 말하지 마라 라고 하며 무잔에게도 거미줄을 날려 몸 곳곳을 베어버렸고 무자는 크악 하며 비명을 질렀죠. 무자는 루이의 거미줄에 묶여 덜덜 떨며 굴욕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벅저벅한 기살대 검사가 유이 걸어왔고 누나 거미열기는 지금 루이가 즐겁게 놀고 있는데 방해할 셈이냐며 그 검사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례호배 검술로 단번에 누나 혈기의 목을 날려버렸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시크하게 그들에게 걸어왔죠. 그의 아빠 거미열기가 너 이 자식 감히 라고 하며 듀에게 주먹을 날렸는데 그 역시도 무례호흡으로 공격을 흘려보내고 그대로 아빠 거미열기의 목까지 베어버렸습니다. 그의 무자는 와 저게 호흡의 검술인가? 라며 새삼스럽게 감탄했고 루이는 그런 기우에게 네 녀석 귀살대 주로구나. 주의 시체와 이 녀석들을 같이 무자님에게 바치면 무자님이 더욱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며 기우를 향해 거미줄을 쏟아냈죠. 하지만 그 공격은 기우의 무례호흡으로 인해 막혔고 루이는 부들거리며 이 힘까지는 꺼낼 줄 몰랐다며 자신의 최대의 힘을 짜내 압도적인 강도의 거미줄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기우는 자신이 만든 무례호흡 세우러운 형 잔잔한 물결을 씌워내 루이의 공격을 전부 무마시켜버렸고 루이는 이게 말이 된다고? 라며 충격을 받은 찰나에 기우가 루이를 스쳐 지나가며 루이의 목을 베어버렸고 루이는
주와 자신의 극명한 실력 차이에 절망하며 몸이 붕괴해갔죠. 무자는 귀살대 주 따위에게 도움을 받다니 라며 자존심 상해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충주 신호부가 날아와 네이코를 향해 공격을 했고 기우는 그런 신호부를 막아서며 그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신호부는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혈기가 있는데 주의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무자는 그러고 보니 지금 네이코가 밖에 나와 있는 상황 이대로라면 네이코가 곧바로 이 뛰어난 검사에게 살해당할 거란 걸 알기에 황급히 네이코를 막아서며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했죠. 무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혈기가 되어 있는 네이코는 자신이 원래의 몸으로 돌아갔을 때 꼭 흡수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혈기였기에 여기서 퇴치당하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신호부는 동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혈기는 혈기, 죽여야만 하는 대상이라고 다가왔는데 그때 무라타가 뛰어와 사실 내가 무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무자이 나를 살려주면서 꼭 탄조라는 이에게 자신이 찾고 있다는 말을 전하라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고 기우와 신호부는 무자이 찾고 있는 존재라는 것에 큰 관심이 생겼죠. 그때 마침 귀할대 까마귀로부터 카마도 남매를 귀할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알림이 왔고 무자는 이거 일이 좋게 풀려가는구만 이라고 기뻐했습니다. 한편 탄주로가 있던 무한성 12월에 하연호 루이가 퇴치당했다는 것에 나키메가 하연들을 무한성으로 불러들이게 되었고 탄주로는 얼떨결에 모든 하연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탄주로는 루이라는 혈기가 퇴치되었구나 어떤 녀석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무자의 뇌 속에 있던 루이에 대한 기억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는 어린 시절부터 몸이 허약해 집 밖으로 외출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고 항상 동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노는 모습을 부러워하며 살다가 그 모습이 불쌍해 무자니 혈기로 만들어졌는데 혈기가 되어 몸이 건강해지자 그제서야 아이들과 놀아보려고 바깥에 나갔는데 아이들이 루이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며 괴물이라고 돌을 던지며 괴롭히는 바람에 루이는 화가 나 그 아이들을 죽여버렸죠. 그 사실을 아는 루이의 부모는 자식이 살인자가 되어버린 이상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고 있는 루이를 칼로 찌르려고 했고 루이는 그런 부모님을 방어 본능으로 살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루이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심해져 혈기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살고 있었다는 게 흘러들어왔죠. 탄유로는 루이의 슬픈 인생에 눈물이 흘렀고 루이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라며 루이의 아픔을 공감했습니다. 그러자 하얀의 혈기들은 깜짝 놀랐는데 지금껏 하얀의 혈기들이 한 마리씩 죽을 때마다 불려나와 된통 혼나기도 했고 다음번에도 귀할대 검사에게 당한다면 전부 다 죽여 하연을 해체해버리겠다 라고 울음장을 놓았던 무잔이었기에 이번에도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될 줄 알았는데 무잔이 고작 하연의 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한다는 것에 크나큰 감동을 받게 되었죠. 하연의 혈기들은 함께 울면서 무자님 당신께 충성을 바치겠나이다 라며 무릎을 꿇었고 탄이로는 왜들 이러시냐고 일어나시라고 했고 하연의 혈기들은 저번에 무자님이 내리신 명령대로 꼭 빨리 그 화투패 모양의 귀걸이한 검사를 잡아 대령하겠다고 했습니다. 탄이로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당신들은 서로 오랜만에 만났을 테니 이곳에서 차차 이야기들 나누고 가라고 한 뒤 탄이로는 다른 곳을 향해 떠났죠. 한자리에 모인 하연들은 부자님 왜 저렇게 스윗해지셨지? 라며 의아했는데 하연이 렘무가 오랜만에 만난 너희들에게 줄 선물이 있다며 인간의 피로 만든 음료인데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며 그들에게 나눠줬고 그들은 그 피를 마신 뒤 스르르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엠무는 부자님의 사랑은 내가 독차지할 거야. 화투패 귀걸이 검사도 나 혼자 잡을 거고 말이야. 나는 상현까지 올라가 부자님의 오른팔이 되고 말겠어 라고 하며 다른 하얀의 혈기들을 그대로 흡수하기 시작했죠. 한편 무자는 드디어 그토록 찾아도 찾지 않던 별대 본부에 들어서게 되었고 이 장소를 잘 기억해둔 뒤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장 먼저 파괴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자니 곳에 들어서자 무릎을 꿇린 채 주들이 그의 앞을 둘러싸았고 귀할대원이 혈기를 데리고 다니는 건 귀할대 규율 위반으로 당장 처형을 하겠다고 했죠. 무자는 아니 무슨 혈기를 데리고 다녔다고 해서 처형을 하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애원을 했는데 주들은 험악한 얼굴로 혈기는 무조건 죽여야 하는 존재 예외는 없다 라고 했고 사이미가 네이코의 나무 가방을 들고 찌르려고 했습니다. 무자는 젠장 네이코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과 함께 어떻게든 자신은 살아야겠다는 판단을 하며 네이코는 죽여도 나는 살려달라고 부르셨죠. 그의 교매인은 자신만을 살고자 아무리 혈가된 동생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포기를 하다니 역시 어린 녀석들이란 이라며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무자는 당연히 나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나는 너네 편인 귀할대 검사니까 죽이지 말라고 입을 털었고 그때 우야키 장주가 나와 네이코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했죠.
네이코는 혈기화된 지난 2년간 인간을 잡아먹지 않고 인간의 편에 서서 다른 혈기와 싸우는 특이한 행보를 보인 아이라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고, 또한 거기 있는 검사 탄유러는 무장과 직접 만난 적도 있으며 무장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검사라고 했습니다. 그의 모든 주들이 그의 정말이냐며 폭풍 관심을 보였고, 베일에 쌓였던 무자는 도대체 어떤 녀석이냐고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었죠. 무자는 아주 카리스마 있고 위압감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너희들이 무장과 마주치면 살아남을 확률 0%로 외모는 이렇게까지 잘생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시크하면서도 대표적인 꽃미남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칭찬을 마구 하던 무자는 그제서야 자신이 이곳에서 죽을 운명이 아님을 느끼고 의기양양하게 이 자식들, 내가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인간인데 나에게 그런 식으로 대해? 라고 했죠. 그리고 자신에게 지금까지 항상 귀찮게 굴었던 피할 때의 당주라는 자가 저렇게 병들어 있는 자라는 걸 알자 실소가 터져나왔고, 당주라고 해서 얼마나 강한 녀석인가 궁금했는데 고작 병들어 죽어가는 녀석이었냐고, 그 몸으로 어디 혈기 한 마리라도 죽일 수 있겠느냐며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사내미가 무장의 뒤통수를 딱 때리며 지금 감히 어르신에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너는 어르신이 아니면 내 손에 죽었을 거라고 했죠. 무자는 칫 건방진 자식,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라고 생각하며 부들거렸는데 갑자기 엄청난 위압감과 함께 교메이가 무자의 앞으로 걸어와 너에겐 혈기라도 들린 거냐? 강렬한 한 방으로 그 혈기를 알려주마 라며 주먹을 불끈 쥐었고, 다른 귀하대주들의 눈빛 역시 무자를 잡아먹을 듯이 이글거렸습니다. 그의 무자는 조용히 죄송합니다. 우부야시키 당주님 최고라고 한 뒤 입을 다물었고, 우부야시키 당주는 사내미에게 예전 생각이 나지 않느냐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죠. 우부야시키 당주는 무장에게 일단 나는 검소를 구사하지 못하는 약한 인간이 맞고 아무런 쓸모가 없지만 이렇게 운이 좋아 훌륭한 검사들이 귀할 때에 들어오게 되어 당주 노릇을 하고 있다고, 분명 내 대신 귀할 때의 훌륭한 검사들이 반드시 무장과 혈기들을 되찾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부야시키 당주는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분명 선별시험 때까지는 불의호흡을 써서 합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최근에는 전집종호흡을 쓰지 않는 거냐며 혹시 불의호흡이 몸에 맞지 않는 거냐고 했죠. 그의 무죄는 저번에 혈기와 싸울 때 머리를 좀 다쳐서 그 기억이 사라졌다고, 혹시 다시 나에게 그 전집종호흡을 알려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의 우부야시키 당주는 아무래도 그렇다면 다시 호흡을 배워야 할 것 같다며 주들에게 바쁘겠지만 시간을 내어 탄지로의 검술훈련을 도와주라고 했고, 사내미가 씩 웃으며 좋다, 내가 네 녀석의 검술훈련을 도와주지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무장이 주합재판에서 피할 때 주요 인물들을 만나 굴욕을 당하는 깨알 재미를 넣어왔습니다. 매회 무장을 어떤 식으로 굴욕을 줘볼까 고민하는 것도 재미가 쏠쏠한 것 같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오브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